한국인들은 무모하다. 서구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북한과 불과 40km 거리에 1,000만 명이 사는 수도를 두다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영국에서 온 도시 방어 전문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의 방어 시스템을 연구하러 온 그녀는 실패 사례를 확인하러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월의 어느 추운 화요일, 도시 전체에 불이 꺼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목격한 것은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대체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 걸까요? 제 이름은 에밀리 카터예요. 도시들이 어떻게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지 연구하고 있어요. 영국 런던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사무실 안에는 지도와 컴퓨터 화면들이 가득 놓여 있었어요. 매일 도시 사진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찾고 있었죠. 도시 방어에 대해서는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일을 15년 동안 해오고 있었거든요. 오래된 성과 두꺼운 성벽을 가진 런던을 연구하고 있었고요. 전쟁 중에 어떻게 자신을 보호했는지 베를린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똑똑한 도시 계획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이런 도시들은 모두 제게 이해가 되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규칙들을 따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3월의 어느 추운 화요일 아침이 찾아왔어요. 빗방울들이 사무실 창문을 작은 돌멩이처럼 때리고 있었어요. 몇 시간 전에 마신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보고서를 읽는데 너무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사무실은 조용했어요. 빗소리와 컴퓨터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고 있었죠. 그때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어요. 카터 박사님, 펜타곤의 사라 벤슨 장군입니다. 딱딱하고 간결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중요한 일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가슴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펜타곤에서는 뭔가 큰일이 생겼을 때만 전화를 걸어오거든요. 서울의 방어 시스템을 연구해 주셨으면 해요. 장군이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수도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1,000만 명을 보호하는지 알아야 해요.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서울이라고요? 아시아에 있는 그 빽빽한 도시 말이에요? 북한과 너무 가까워서 차로 1시간도 안 걸리는 그곳 말이에요? 서울이 도시 보호에 대해서 뭘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죠? 장군님,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경 바로 옆에 있어요. 수도를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바로 그래서 당신이 그곳에 가야 하는 거예요. 카터 박사님. 그들은 수도를 옮기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대신에 수도를 방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게 정말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냥 무모한 건지 알아야 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컴퓨터 화면을 그냥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의 위성 사진을 띄워놓고 있었죠. 도시가 보이는 곳까지 쭉 펼쳐져 있었어요. 수백만 개의 밝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요. 셀 수 없이 많은 높은 건물들이 서 있었어요. 큰 강이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북쪽으로 겨우 40km 떨어진 곳에 지구상에서 가장 무장이 심한 국경이 놓여 있었어요. 방어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너무 크고 너무 노출되어 있고 너무 취약했어요. 그런데 그 사진들을 보면서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도시가 너무 자신감 있어 보이는 거예요.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항상 똑똑한 나라들은 수도를 위험해서 멀리 옮긴다고 믿고 있었어요. 영국은 섬이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런던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었고요. 프랑스는 파리를 대부분의 위협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은 적들에게 한번 해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위험 바로 옆에 살고 있는 1,000만 명의 사람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용감한 건가요? 아니면 무모한 건가요? 제가 수년간 연구하면서 놓친 도시 방어에 대한 뭔가를 알고 있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서울행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그들의 시스템이 절대 제대로 작동할 리 없다는 걸 증명하러 간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도시 보호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걸 바꿔놓을 뭔가를 배우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모험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험이 저를 얼마나 많이 바꿔놓을지는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서울공항에 살짝 통통 튀며 착륙했어요. 작은 창문을 통해 지평선 너머까지 펼쳐진 도시를 볼 수 있었어요. 높은 건물들이 은빛 손가락처럼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요. 한강이 물로 만든 거대한 뱀처럼 도시 한가운데를 구불구불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도시가 정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건 믿어지지 않았어요. 첫 번째 충격은 공항 기차역에서 받았어요. 에스컬레이터가 저를 아래로 계속 아래로 데려가고 있었어요. 런던의 지하철역들도 깊긴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주변 벽들이 성벽처럼 두꺼웠어요. 천장이 너무 높아서 목을 한참 젖혀야 보일 정도였어요. 모든 게 폭탄도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해 보였어요. 이건 그냥 기차역이 아니야. 혼자 중얼거렸어요. 지하 요새 같은데. 기차가 끝없이 이어지는 터널을 쌩쌩 달려가고 있었어요. 지도에서 정거장들을 세어보고 있었어요. 1호선, 2호선, 3호선. 9개의 다른 색깔 선들이 강철과 콘크리트로 만든 거미줄처럼 서로 얽혀 있었어요. 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총 1300km가 넘는 터널이었어요. 런던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보다 더 길었어요. 시청역에서 내렸을 때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친절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집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환영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카터 박사님이시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박민재입니다.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우리 도시에 오신 걸 환영해요. 서울이 참 흥미로우실 거예요. 박 부장님이 이 지하 세계의 안내자가 되어주었어요. 제가 전에 눈치채지 못했던 복도들로 저를 이끌어 주었어요. 숨겨진 문들이 그분의 카드키로 열리고 있었어요. 일반 지하철보다 더 깊은 곳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물었어요. 진짜 서울을 보여드리려고요. 박 부장님이 신비롭게 대답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입이 떡 벌어졌어요. 빛나는 컴퓨터 화면들로 가득한 거대한 지하 공간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화면들에는 도시 전체 지도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빨간 점들이 관심이 필요한 곳에서 깜빡이고 있었고요. 초록색 선들은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하는 곳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파란색 구역들은 안전한 지역을 표시하고 있었고요. 이게 우리 도시의 신경계예요. 박 부장님이 설명해 주었어요. 여기서 서울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볼 수 있어요. 모든 지하철, 기차, 모든 주요 도로, 모든 중요한 건물들 말이에요. 화면들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하나는 모든 다리와 함께 한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또 다른 화면은 지하철 시스템을 살아있는 지도처럼 보여주면서 작은 기차들이 터널을 통과하는 모습을 표시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 화면은 도시 곳곳에서 사람들을 도우러 달려가는 응급 차량들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이곳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물었어요. 알아야 할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어요. 박 부장님이 간단히 말했어요. 우리 도시는 시민들에게 숨기는 게 없거든요. 그날 오후, 박 부장님이 도시 외곽의 훈련장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군인들을 볼 거라고 예상했는데 대신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생님들, 가게 사장님들, 회사원들, 학생들이었어요. 모두 같은 초록색 옷을 입고 놀랍도록 잘 맞춰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 남자분이 제 시선을 끌었어요. 키가 크고 조용한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통신 라디오가 고장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훈련을 계속하는 동안 몇 분 만에 고쳐버렸어요. 저분은 이선우 씨예요. 박 부장님이 알려주었어요. 평일에는 고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세요. 주말에는 우리 예비군 훈련 지도자 중 한 분이고요. 선우 씨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전선을 다시 연결하고 회로를 점검하는 손놀림이 빠르고 확실했어요. 군인 같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전문가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군사 장비를 그렇게 잘 다루는 거예요? 물었어요. 서울에서는 모든 사람이 여러 기술을 배워요. 박 부장님이 설명해 주었어요. 선생님들은 비상통신에 대해 배우고요. 의사들은 재난의학을 배워요. 가게 사장님들은 지역조직 운영을 배우고요. 모든 사람이 모든 걸 조금씩 알면 도시 전체가 더 강해져요.
해가 지면서 중요한 변화를 깨닫고 있었어요. 도시 방어에 대한 제 오래된 생각들이 봄 얼음처럼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강한 척하는 약한 도시를 발견할 거라고 기대하고 서울에 왔는데요. 대신 전에 본 적 없는 뭔가를 발견하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좋은 방어 시설을 가진 도시가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방어의 일부가 되는 도시였어요. 지하철 터널이 방공호로도 쓰이는 곳이었고요. 평범한 시민들이 몇 분 만에 응급구조대원이 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더 이상 서울의 방어 시스템을 그냥 관찰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도시와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생각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의 셋째 날은 다른 날과 똑같은 아침으로 시작됐어요.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지난 며칠간의 메모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박 부장님이 오늘 특별한 걸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최종 테스트 시나리오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냥 또 다른 훈련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정확히 오전 11시, 도시의 모든 불이 꺼졌어요. 한순간만의 말이에요. 차들과 사람들로 붐비는 바쁜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다음 순간 서울이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신호등이 작동을 멈췄어요. 전광판들이 깜깜해졌어요. 지하철역 조명까지 사라져버렸어요. 가슴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크고 울부짖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고 있었어요. 발밑에서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폭발 같은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훈련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훈련일 거야. 제 주변에서는 혼란이 일어날 거였어요. 평범한 도시라면 사람들이 공포에 빠졌을 거예요. 차들이 부딪혔을 거고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사방으로 뛰어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두운 교차로에서 사람들이 유령처럼 나타났어요. 작은 손전등을 꺼내서 손짓으로 교통을 지휘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경찰이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여자분이 꺼진 신호등을 대신해서 차들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10대 학생이 할아버지가 길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가게 사장님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물을 가져다 주고 있었어요. 어두운 거리를 비틀거리며 지하철역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지하 터널이 제가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지하철이 죽어있지 않았어요. 땅 깊숙한 곳에서 비상등이 동굴 속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비상전력 시스템이 조용히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조직적인 무리를 이루어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공황 상태가 아니었어요. 침착해 보였어요. 거의 편안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사람들을 따라 지하 네트워크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발견한 것이 제 숨을 멎게 했어요. 지하철 터널이 완전한 지하 도시로 변해 있었어요. 승강장 근처 넓은 공간에 의료소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셔츠에 빨간 십자가를 달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사람들을 돌보며 물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공급팀들이 음식과 담요 상자를 터널을 통해 지하의 도움 강물처럼 옮기고 있었어요. 통신망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라디오를 든 사람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정보가 터널 시스템을 통해 제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큰 지하 공간 하나에서는 가족들이 조직적인 그룹을 이뤄 모여 있었어요. 아이들이 부모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접이의자에 쉬고 계셨어요. 모든 사람이 충분한 공간을 갖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돌봄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때 박 부장님이 터널에서 제 옆에 나타났어요. 마치 그림자에서 몸을 드러낸 것처럼요. 놀라신 것 같네요. 제가 점점 익숙해지고 있던 그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조직적일 수 있는 거예요? 물었어요. 위에서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침착할 수 있는 거죠? 박 부장님의 대답이 사람과 도시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서로를 믿기 때문이에요. 간단히 말했어요. 그리고 함께 만든 시스템을 믿고 있어요. 물품을 정리하는 걸 돕고 있는 10대들을 지켜봤어요. 사람들을 터널로 안내하며 차례를 지키고 있는 회사원들을 봤어요. 비상식량을 낯선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 가게 사장님들을 목격했어요. 이들은 명령을 따르는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도시가 필요로 할 때 특별해진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시험은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의 공격이 아니었어요. 진짜 시험은 제가 보고 있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였어요. 도시 방어에 대해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게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느냐는 거였고요. 15년 동안 벽과 무기, 그리고 위험으로부터의 거리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도시들을 연구해왔어요. 그런데 서울은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모든 시민을 해결책의 일부로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1,000만 명이 함께 일하는 조용한 효율성에 둘러싸여 그 지하 터널에 서 있으면서 제 핵심을 흔드는 뭔가를 깨달았어요. 이건 그냥 방어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것보다도 잘 작동하고 있었어요. 가정과 확신으로 이루어진 제 옛세계가 카드로 만든 집처럼 제 주변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뭔가가 태어나고 있었어요. 3주 후 워싱턴 DC의 펜타곤 브리핑룸에 서 있었어요. 방 안은 메달과 리본으로 가득한 군복을 입은 중요한 군인들로 가득했어요. 모두 가지런히 줄을 서서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고요. 다른 분들은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수백 번의 브리핑을 해봤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이번에는 그냥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도시 보호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틀렸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하며 시작했어요. 서울의 위성사진이 제 뒤에 거대한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오늘 서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발견한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방 안이 너무 조용해서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처음 서울에 갔을 때는 수도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에는 너무 고집 센 도시를 발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형편없는 계획과 헛된 희망을 발견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완전히 틀렸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서울의 지하철 지도가 나타났는데 몸속 혈관처럼 도시를 구불구불 감고 있는 알록달록한 선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서울은 그냥 도시가 아니에요. 목소리가 점점 힘이 실리며 계속했어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모든 지하철 터널이 도시에 생명을 실어 나르는 혈관 같아요. 모든 시민이 몸이 위험할 때 정확히 뭘 해야 하는지 아는 세포 같고요. 첫 번째 지하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에스컬레이터가 지금까지 가본 것보다 더 깊은 곳으로 저를 데려갔던 얘기요. 벽들이 폭탄도 막을 수 있을 만큼 두꺼웠던 얘기. 터널이 도시 아래로 1300km 넘게 뻗어 있었던 얘기 말이에요. 시청 아래 관제실 사진들을 보여드렸어요. 도시 곳곳을 지켜보고 있던 빛나는 화면들 말이에요. 며칠 동안 돌아갈 수 있는 비상전력 시스템들. 모든 동네를 연결하는 통신망들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비밀은 기술이 아니에요. 훈련 중에 고장난 라디오를 고치고 있는 이선우 씨 사진을 클릭하며 말했어요. 진짜 비밀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목격했던 훈련에 대해 설명했어요. 평범한 시민들이 어떻게 응급구조대원이 되는지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군사통신을 배우는 얘기. 가게 사장님들이 재난 물품을 조직하는 얘기. 10대들이 어르신들을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는 얘기 말이에요. 서울에서는 모든 사람이 방어 시스템의 일부예요. 그래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앞줄의 한 장군이 손을 들었어요. 카터 박사님, 인상적으로 들리긴 하지만 진짜 비상사태에서도 정말 작동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최종 테스트 시나리오 중에 제가 찍은 사진이었어요. 서로를 돕고 있는 침착하고 조직적인 사람들로 가득한 지하 터널을 보여주는 사진이었어요. 모든 게 잘못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목격했어요. 말했어요. 불이 꺼졌을 때 말이에요.
통신 시스템이 고장났을 때, 폭발로 땅이 흔들렸을 때. 그런데 뭘 봤는지 아세요? 방 안의 사람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생을 연습해온 것처럼 함께 일하는 1,000만 명의 사람들을 봤어요. 낯선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봤어요. 혼란이 몇 분 만에 질서로 바뀌는 걸 봤어요.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던 뭔가를 봤어요. 그 후 질문들이 빠르게 쏟아졌어요. 다른 도시들이 서울의 시스템을 따라할 수 있을까요? 건설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다른 문화와 정부는 어떨까요? 최선을 다해 답변했지만 계속 같은 요점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서울이 몇 년 만에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70년 동안 발전시켜온 거였어요. 전쟁과 평화를 거치면서요. 번영과 고난을 겪으면서요. 서로를 믿는 법을 배운 여러 세대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서울의 터널을 따라 만들 수 있어요. 그들에게 말했어요. 기술을 사갈 수도 있고요. 훈련 매뉴얼을 연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정신을 따라할 수 있을까요? 1,0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서울 시민들이 하는 것처럼 서로를 아끼는 법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브리핑이 끝난 후 밝은 워싱턴 햇살 속으로 나갔어요. 박 부장님과 그분의 인내심 있는 미소를 생각했어요. 고장난 장비를 고치는 선우 씨의 안정된 손길이 기억났어요. 세상이 어두워졌을 때 서로를 돌보고 있던 지하터널 속 모든 평범한 사람들을 그려봤어요. 도시 방어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자신하던 저는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안고 서울로 향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서울의 공기가 제 폐 깊숙이 스며들 때 낯선 긴장감과 동시에 묘한 기대가 몰려왔어요. 고층 빌딩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에 반짝이는 유리창들을 바라보며 이곳에서야말로 진정한 방어 전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거라고 확신했죠. 처음에 저는 물리적 방어에만 매달렸어요. 견고한 콘크리트 벽돌,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 무장한 병력과 경비탑 같은 전통적인 방어 수단만이 안전을 보장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서울을 걸으며 사람들의 일상이 만들어내는 방어가 정말 강력하다는 사실을 하나둘 발견하게 되었어요. 지하철 출퇴근 시간, 빽빽하게 들어선 사무실 건물들, 거리 곳곳에 있는 CCTV 같은 요소들은 분명 중요한 방어 장치였지만 그 이면에는 더욱 단단한 무언가가 존재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을 때 제 손에는 단순히 연구 자료와 사진만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얼굴과 목소리, 거리 한복판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작은 행동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친 따뜻한 위로가 머릿속 한켠에 깊이 스며들었죠. 이제는 무너질 듯한 벽 앞에서도 두려움보다 용기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콘크리트나 강철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의 다리를 놓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라는 사실을요. 도시 방어란 곧 벽을 얼마나 두껍게 쌓느냐가 아니라 위기 앞에서 서로를 지켜주려는 굳은 결심을 얼마나 단단히 다지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이 모여 만들어내는 공동체의 힘은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했어요. 모든 게 무너질 때 함께 서기로 하는 단순한 결정이라는 이 진리는 앞으로 제가 살아갈 모든 순간에도 등불이 되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교훈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영원히 빛날 거예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